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가 낸 순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익 확대. 하지만 같은 시기 당신의 통장은 어땠나요?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고 생활비와 카드값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빠듯해졌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왜 서민은 더 힘들어질까요? 오늘 머니택트에서는 은행이 어떻게 역대급 실적을 내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자이익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 예금에는 낮은 이자를 주고 그 차이에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 하지만 최근 은행 실적을 보면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이자이익이란 뭘까요? 카드 수수료, 외환 거래 수수료, 투자은행 IB 업무에서 나오는 수익, 펀드 보험 판매 수수료, 즉 단순히 대출이자뿐 아니라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점점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오르고 가계대출 규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운용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어떻게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수수료 구조 덕분에 이익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DSR, LTV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 등 결과적으로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산이 많은 사람, 법인, 외국인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늘어납니다. 즉,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빌리기 어렵고 이미 빌린 서민은 더 힘들고 은행은 높은 금리로 마진을 더 가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이익, 서민은 고통이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낸 역대급 순익 10조 원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주주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일부는 임원 보수와 성과급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은행 자본 확충에 쓰입니다. 즉,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은행 내부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초과이익이 서민 금융 지원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물론 은행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운영됩니다. 연체율이 오르면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투자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은행은 돈을 버는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은행만 항상 안전한가요? 현대 경제에서 은행은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멈추면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이 멈춥니다.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 금융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은행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저금리든 고금리든 은행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금리일 때는 대출 수요가 많아 이익, 고금리일 때는 이자 마진이 커져 이익, 결국 이 구조는 반복됩니다. 서민에게는 대출은 부담, 은행에게는 이자는 수익. 이 모순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금융 중심의 경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은행이 이익을 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하고 은행의 초과이익은 주주와 내부로 돌아갑니다. 결국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이익, 서민은 고통. 이 구조는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머니택트였습니다.